자, 우리 넓이와 적분 개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이와 적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또 마찬가지로 수학 2에서 다뤘던 내용과 이제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말씀하다시피 이 미적분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 초월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 수학 2에서 했던 거와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좀 복잡한 포인트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소개하는 걸로 할게. 그거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수학2에서도 이제 했던 어떤 개념이냐면 두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데 있어서 개념 자체는 이랬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gx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항상 먼저 고려했던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만나는 두 점들의 뭘 찾는다? 교점을 찾는다. 뭐 여기 교점을 내가 알파로 두고 여기 교점을 베타로 둔다면, 근데 이 교점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fx와 gx를 갖다라 둔 식을 풀었을 거야.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 fx와 gx가 단순하게 다항함수가 아닐 거라고, 막 사인이 껴있든 코사인이 껴있든 뭐 지수함 섞여 있든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그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두 만나서 생기는 그 해를 갖다가 알파 베타를 찾았다 친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제 여기다가 dx를 계산할 텐데, 이제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를 구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무슨 식에서, 그렇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 빼는 계산을 해야 그 값이 뭐였다? 그렇죠, 우리가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fx-gx가 이렇게 식에 들어가야 여기 있는 요놈의 값을 온전히 우리가 뭐라 쓸 수 있겠다? 넓이라 쓸 수 있겠다. 맞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fx 빼기 gx를 정확하게 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완벽히 그리고 나서 빼면 깔끔한데, 우리가 이 fx와 gx를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그리는 게 꽤나 복잡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아예 못 그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노마의 값을 실제 우리가 잘못 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잘못 뺐다면 그놈의 값이 우리가 여기 있는 구한 값에 아마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넓이를 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그냥 부호를 플러스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씌워버리면 되고,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고. 오케이? 물론 우리가 최초 개념 배울 때 절대값 씌운 게 우선 넓이라고 배우기도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절대값 푸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그 절대값 푸는 과정 속에서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때 부호가 반대가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그게 넓이가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노마에서 이 요노 이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이게 위아래를 좀 따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좀 한 번 더 소개하겠지만 여기 있는 알파 베타 사이 있는 값을 대입함으로써 그것의 대소 비교를 이용해서 그 위아래를 또 찾기도 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히 예제를 하나 본다면 이런 거 하나 보죠. y는 x sin x, 그때 너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y는 0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계산하는 과정 속에 보면 우리는 정적분을 계산할 거야. 근데 그 정적분의 값이 실제 우리가 넓이가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엄밀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정적분의 값이 넓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발생하는 함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양수값을 가져야 돼. 근데 음수값을 가졌을 때는 그때 엄밀하게 넓이라고 말을 못했죠. 부호가 마이너스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냐? 물론 이게 y는 0은 x축이에요. x축이니까 x축 그리겠다마는 x sin x,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 더함수 활용하면서 많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 또 더 복잡스러운 게 나올 건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노마의 부호를 따져가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y는 x sin x와 y는 0과의 교점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리고 그때
양쪽에서 발생하는 그 부호들이 우리한테 관심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호에다가 우리는 아까 옆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바꾸는 작업, 넓이로 바꾸는 작업을 잘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도 우리가 넓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파이까지 보는 거니까 다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선 내버려 두고 sin x의 부호에 따라서 여기 있는 x sin x의 부호가 결정된다는 거야. sin x는 알다시피 0부터 파이까지는 부호가 뭐고요? 플러스고요. 그리고 파이부터 어디까지는 2파이까지는 그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 x sin x 그래프가 여기 있는 이 구간에서는 플러스,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를 갖는다. 그걸 이제 고려하면서 우리가 실제 뭘 구하러 가면 되죠. 정적분의 값에다가 부호를 잘 이제 붙여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이제 식을 써보면 0부터 파이까지 아까 말했듯이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x sin x dx 자체가 넓이 값을 우리가 갖겠죠. 그 값 자체가 넓이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인테그랄 파이부터 2파이까지 x sin x는 그 놈의 값이 아마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로 인식해서 체육적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 이제 이걸 계산할 건데, 자, 계산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너무 어디에 초점을 둘 필요 없다.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야 될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물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는 건 반칙입니다. 그릴 수 없는 좀 복잡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를 따짐으로써, 여기는 부호를 따짐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그 넓이에 대한 계산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마저 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계산은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속성법 바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리고 미분하니까 1이 되겠고, 사인 적분하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코사인 x, 여기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이 이 안의 부분에 대한 이 속성법은 그대로 적용되니까 여기서 x 마이너스 코사인 x, 여기 그냥 플러스 사인 x를 써버릴게요. 그 다음에 얘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위의 부분 계산은 파이를 대입했을 때 파이 거기다가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우리가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 넣으면 사인 부분은 다 0되고 0넣어도 0되니까 무시하시고, 그리고 여기 0 넣었을 때 여기 있는 이 x에 0되니까 위의 부분은 이제 파이가 되죠. 자, 밑에 부분은 계산해 보면 이 파이를 대보면 이 부분은 2파이.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은 어차피 0되니까 무시하고 파이 집어넣으면 위에서 계산했다시피 얘가 파인데 아마 이제 마이너스 파이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 3파이가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3파이가 되겠네. 근데 여기서 계산 이 마이너스를 또 만나야 되니까 플러스 3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하면 최종 얼마? 4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보죠. y는 x 엑스포넨셜의 1-x승 이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하자면 우리가 여기 있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나왔다 친다면 현재 이게 f고 이게 g라 둬볼게요. 그때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그 두 곡선의 뭘 구한다? 교점을 구한다. 그 곡선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f랑 g를 모아두면 갖다 두면 풀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교점을 이제 구했고 알파 베타라고 구했고,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요놈의 그래프를 이것처럼 이제 정확히 그릴 수 없다. 그러니까 위아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뭐한죠? 선택적으로 그린다야. 근데 그래프를 선택적으로 그린다는 소리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그래프를 그리는 이 목적 자체는 이 그래프에서 이 함수식이 우리가 찾은 이 교점 사이에서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확인하는 방법은 연오마에서 이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값을 임으로 대입해서 위, 아래를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좀 잡도록 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좀 여러분이 주의했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이걸 인테그랄 쓰고 뭐 f 빼기 g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빼기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g 빼기 f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위아래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그냥 뭐를 꼭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게 넓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우선 개념섬을 간단히 했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의 뭐 교점을 찾는 거죠. 그럼 그 교점을 찾는 방법, x, 엑스포넨셜 1-x는 x라 두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요 식을 풀 때, 첫 번 당연히 이 두 개가 0이 돼버리면, x가 0일 때, 현재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x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면, 양변 x로 나눴고,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엑스포넨셜 1-x가 1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때 x가 몇이면 되겠습니까? 1이면 되겠죠. 한마디로 두 교점이 0과 1이라는 거야. 무슨 말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소 비교만 해볼지 0과 1 사이에서. 근데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우리가 유명한 그래프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래프입니까? 그죠? 수능에 잘 나오는 8가지 그래프에 해당되어 있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바로 한번 이거는 그려보죠. 우선 보다시피 0,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디로 갑니까? 아니, 좌극한이 됐다.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엑스포넨셜의 x승분에 여기가 x 뭐 곱하기 엑스포넨셜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분모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분자도 아니지 분모는 현재 0으로 가고 분자는 현재 뭐를 어디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실제 여기 있는 요 값이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교점을 구해야겠죠. 교점을 구하려면 x 엑스포넨셜의 1-x 승은 x랑 같다로 두고 우리가 이제 x가 0일 때 우리가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x가 0이 아니란 전제를 깔면 x가 0이 아니라면 그때 엑스포넨셜의 1-x 승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때 이때도 x가 1이 되면 되겠죠. 실제 0과 1에서 여기에 교점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그래프를 안 그리겠습니다. 안 그리고 나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 있는 x 엑스포넨셜 1-x승 빼기 x에다가 뭐를 절대값 dx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실제 뭐라는 거야? 넓이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절대값을 풀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호마에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어디 구간에서? 여기 있는 0과 1 구간에서. 그럼 0과 1 구간에서 요노마가 도대체 누가 위아래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x는 2분의 1을 갖다가 각각의 이 값과 이 값에 대입을 해볼게. 함수값을 구해본다면 2분의 1에 엑스포넨셜의 2분의 1승과 2분의 1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 값 자체가 우리가 루트 엑스포넨셜이니까 즉 얘가 1보다 크죠? 1보다 큰 값이야. 2분의 1에다 1보다 큰 값을 구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 이 구간에서만큼은 얘가 위고 아래라는 거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지.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벗겨놓고 계산하면 알아서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못해서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x 엑스포넨셜의 1-x dx 얘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얘를 실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봐보죠. 이가 아마 이쪽 부분을 또 우리가 부분적 분법, 속성법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바로 한 번에 확 써버리죠. 2분의 1 x제곱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었고요. 그대로. 그리고 미분 그러면 1이 되고, 여긴 요노마를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엑스포넨셜 1-x 마이너스 앞으로 빼줘야겠죠? 속미분 속적분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엑스포넨셜의 1-x,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죠. 마이너스 x 엑스포넨셜의 1-x. 원래 마이너스 있었고,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1-x 자체를 또 적분하는 거니까 그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엑스포넨셜의 1-x 이렇게 우리가 세팅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분배해 버리면 얘가 다 플러스가 돼 버리고,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바꿔 버릴게.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2분의 1 더하기 엑스포넨셜 어차피 0 돼 버리구나. 여기가 0 되니까 그냥 플러스 1이 돼 버리죠. 그리고 얘다 0 돼 버리니까 또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만 남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엑스포넨셜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4, 2분의 5, 2분의 5 마이너스 엑스포넨셜인데, 우리가 이 엑스포넨셜의 대략 얼마야? 2.7 얼마잖아. 그러니까 2.7 얼마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음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음수라는 게 나온다면 우리는 이게 넓이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는 뭐였다?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야 이게 넓이 역할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잽싸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뭐로? 가로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이렇게 확 바꿔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노마의 계산으로 이 계산으로 들어왔다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양수 음수인지 이건 좀 잘 따지자.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이 마무리가 좀 찝찝하다면 우리가 0과 여기 있는 0과 1 사이인 아까 누구 대입했죠? 2분의 1을 대입함으로써 여기 있는 위아래를 좀 더 자세히 찾고 계산을 하셔도 좋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은 우리가 워낙 유명한 그래프잖아. 이건 사실 그래프 그렸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리지 못했을 때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면, 그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떠냐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 우리가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대표적인 디자인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0,0을 꼭 지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기는 엑스포넨셜의 x승분에 우리가 뭐 x 곱하기 x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요노 말을 내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값이 분모는 현재 어디로 가고 0을 향해 가고, 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다 보면 여기 있는 이 분모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현재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하지만 여기 있는 엑스포넨셜과 여기는 x를 봤을 때 여기는 상수 취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노마는 이제 무한대분의 상수꼴 역할로 해서 이제 0에 가까워지는 상황. 물론 0 부호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려다가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는 0을 향해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그렇다면 여기서 y는 x는 그때의 교점이 분명히 0과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서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1로서 이때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여기 있는 요 곡선에서 이 직선을 뺀 게 실제 우리가 구할 넓이식이 정적분식이 나왔던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훨씬 더 명확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문제 더 보도록 하죠. 또 대표적인 스타일로 y는 lnx의 제곱, 여기 있는 요노마가 원점에서 그은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뭐 이런 스타일의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노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조금
좀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해요. 왜냐? 이거의 그래프는 또 우리가 충분히 그릴 법 하잖아.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LNX 그래프 연호마가 LNX 제곱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제 1,0은 꼭 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x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큰 상황이니까 x가 0보다 큰 입장 정의에서 본다면 x를 0보다 큰 쪽으로 가는 그런 극한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lnx 자체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근데 그놈을 뭐 하고 있으니까 제곱하고 있으니까 이제 실제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다가는 극한값에 의한 그놈의 함수값이 이런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그리고 이게 점근선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되고 있어? 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때 lnx 자체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거 제곱해봤자 또 양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 사이에 변곡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 그 부분은 잠깐 내버려둬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변곡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면 얘가 원점에서 그런다 했으니까 원점에서 얘를 이제 접선을 그을 건데 얘가 그냥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얘가 접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 가다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럴 때 여기 있는 원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렇게 발생하는 접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발생하는 접선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때 여기 있는 이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있는 요 접점의 좌표를 찾아서 여기 있는 인테그랄 우선 접점부터 찾자. 그리고 나서 좀 해석을 더 해보죠. 매번 하는 패턴이 곡선 밖에서 그은 이런 접선 스토리는 우선 여기 있는 접점을 가정하는 거죠. 어떻게? t, ln t의 제곱으로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쨌든 이 접선식을 좀 세어보는 느낌으로 가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접점이 나오겠네. 그쵸? 그렇다면 이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딩 기울기는 고딩 기울기와 같다, 이걸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t분의 ln t의 제곱이 현재 중딩 기울기고, 그 다음에 고딩 기울기는 여기는 요 함수식을 미분 치면요, 이 lnx 곱하기 속미분 x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게 바로 t를 대입한 거니까 우리가 이 ln t 곱하기 t분의 1이 서로 같다. 근데 이제 t를 양수란 전제를 깔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래프상 딱 봐도. 그러니까 이게 항변 t 곱해버리고요. 그러면 이때 ln t의 제곱이 이 ln t가 되는 건데, 현재 보다시피 t가 언제일 때? t가 1일 때 성립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당연하잖아. 여기 딱 봐도 여기 t가 1일 때 현재 우리가 그 접점이 하나 존재했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럼 t가 1이 아니야. t가 1이 아니면 한마디로 이 값 자체 0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약분 들어가면 ln t가 2가 되려면 그때 우리가 t는 엑스포넨셜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엑스포넨셜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이해됐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 검정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뭐하면 빼면 파란색 0의 넓이가 나오겠죠. 괜찮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각의 넓이 구하려면 이 높이가 필요했고, 이 높이는 여기 있는 엑스포넨셜의 제곱을 여기 있는 요 값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한다 치면 얘가 엑스포넨셜 제곱 얘가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엑스포넨 제곱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그때 빼기 이 검정색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1부터 몇 가지 엑스포넨 제곱까지 lnx의
제곱 dx를 계산하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끝까지 한번 해보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보다시피 부분적분으로 써야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u는 u'은 v는 v'은 우리가 이런 lnx가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lnx 자체를 뭘로, 그렇죠, 미분칠 대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lnx의 제곱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적분칠 대상은 앞에 1이 이렇게 곱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1을 갖다 적분칠 대상으로, 그럼 x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 그리고 미분치면 아까 했던 것처럼 lnx 곱하기 x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너랑 나랑 곱해주게 되면 실제 그놈의 부분적분을 쓰게 되면요, x lnx의 제곱 몇부터 1부터 x판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앞 빼주죠. 2분의 1 앞 빼주고 인테그랄 x랑 여긴 요놈을 구해주게 되면 그냥 lnx가 돼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lnx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공식을 알고 있죠. 요놈의 부분적분법은 우리가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면 x lnx 마이너스 x 이렇게 우리가 계산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다 친다면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 여기 계산은 x판의 제곱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x판의 제곱 곱하기 4 1 들어가면 0 되니까 무시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에 x판의 제곱 들어가면 여기가 2 엑스포넨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제곱 1 들어가면 여기가 0 돼버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원래 빼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가 4 엑스포넨셜 제곱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제곱 아니지 2분의 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엑스포넨셜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값을 계산하면 이 엑스포넨셜에 여기다 바로 써버리죠. 이 엑스포넨 제곱을 최초 이 뺄셈 계산을 또 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너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우선 2분의 7 엑스포넨 제곱 마이너스가 있었고 이 엑스포넨 제곱 플러스 2분의 1. 뭐가 좀 이상하죠. 제가 계산이 좀 이상한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음수 나와버리거든. 뭐가 잘못됐는지 봤더니 여기가 현재 2분의 1이 아니라 2네. 2. 여기가 2야. 2. 미안합니다. 여기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여기서 실제 2를 분배했을 때 요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4 엑스파의 제곱 2를 보면 마이너스 4 아니, 다시 여기 계산하면 이게 엑스포넨셜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엑스포넨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치? 근데 그것을 계산하면 여기가 2 엑스포넨 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 이제 약분되면서 최종 2만 되는 거죠. 이래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는 이 파란색 부분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이쪽 첫 번째 이 적분과 넓이 관련된 내용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 y는 sin 2x 주어진 범위는 x가 0보다 커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아 나왔습니다. 이때 이노화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이때 y는 k 코사인 x가 2등분을 시킨대요. 2등분. 그럴 때 그 k의 뭐 값을 정해봐라 뭐 그런 내용인 거야. 자, 간단하게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우리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는 sin 2x는 주기가 현재 얼마니까? 파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는 현재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뭐 최대값은 1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 있는 k 코사인 x는 뭐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대략 그냥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뭔 등분 된다? 2등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점이 필요했거든. 그럼 교점이 필요하니까 sin EX는 K 코사인 X라는 요거에 대한 이제 등식을 푸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아무리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요놈의 X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한 작업이 한마디로 여기서 교점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 교점을 뭐하라? 가정하는 거야. 가정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적절한 계산식을 통해서 이놈을 찾는 거예요. 그럼 가정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사인 이 알파는 k 코사인 알파 이렇게 우리가 등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사인 E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이제 덧셈 정리 공식에서 사인 알 이 사인 다시 그쵸?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k 코사인 알파야. 근데 코사인 알파는 현재 여기 주어진 범위에서는 물론 0일 때도 있긴 하지만 0일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걸 알파로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상 의미가 없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코사인 알파 자체는 현재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분해 버리면 되고, 그렇다면 현재 이 사인 알파가 k다 이런 관계식을 얻어가는 거죠. 그럼 이걸부터 추가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k의 범위가 이제 현재 사인 알파가 이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 그렇죠. 0보단 크고 여기서 2를 곱한 사인 알파니까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이제 여기 있는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거를 활용해 본다면 인테그랄, 우리가 여기 전체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EX dx, 얘가 현재 전체 넓이야. 근데 거기서 반띵을 하면 이제 2분의 1을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넓이랑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EX 마이너스 K 코사인 X d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EX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정리되고요. 이쪽 식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EX 마이너스 K 사인 X 또 0, 알파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를 이제 대입해서 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우리가 2분의 1 코사인 2알파 플러스 K 사인 알파 마이너스 K는 이제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고요. 그러면 코사인 2알파 플러스 이제 K로 묶었어. 그러면 여기가 사인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2알파는 우리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거로 정리해서 이제 이 사인 알파가 여기 보면 어디야? 여기 있죠. 사인 알파는 현재 2분의 K인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K를 싹 다 대입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한번 더 정리하면 1-2분의 K제곱 플러스 2K 2분의 K 마이너스 1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더 정리하면요. 양변에 뭐 이것저것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놈의 K는 실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텐데 이때 우리는 원하는 것은 0과 여기 어디야? 2 사이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누구만? 그렇죠. 마이너스만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런 스타일 모양도 있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와 적분 첫 번째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